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ABL 바이오의 이상훈 대표가 배우자에게 2만 5천 주를 증여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비추로시스의 전환사채권 333만 1,112주를 늘렸습니다. 삼부토건이 2개월간 2,553억 원 규모의 토목 건축 공사업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닉스가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공시 내용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부분부터 알아볼까요? 예, ABL 바이오라고 이제 서명에서 알다시피 당연히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바이오 기업인데 이제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원과 항체를 갖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신체 기능을 이제 조절하고 그 면역을 활성화하는 건 일반적이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나 감기 백신 모두 이제 항체 항원을 갖다가 바탕으로 코로나라든지 이제 감기의 이제 독감 바이러스를 갖다가 인체 면역 기능을 갖다가 증강시키는 게 이제 백신의 원리인데 이중 항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이제 항원 항체를 갖다가 두 번으로 해서 그 항체의 어떤 안정성을 높이거나 항체의 면역 기능을 갖다 확대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 ABL 바이오가 이중 항체에서 우리나라 되게 전문적인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프랑스 사노피에서 그 파킨슨 병에 대한 기술을 갖다 수출을 했고 수출한 것에 어떤 수입 라이센스 비용으로 이제 2,500원 달러 수령했다고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상훈 대표가 그 부인 유주희 씨한테 한 5억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주식을 증여했다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장 마감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여나 이제 이런 수중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갖다가 주식을 받은 당사자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갖다가 할 때 증여 시점이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증여 시점을 고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면은 증여 발표일 전후에 주가를 2개월을 평균 내야 되는데 만약 증여하는데 두 달 동안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2개월 동안은 큰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점을 갖다 골랐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에 그 무려 이제 5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부인에게 이제 증여했다면은 뭐 증여세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남편이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증여하는 앞으로 2개월 동안은 그 모멘텀은 없겠지만 그 이후로는 모멘텀이 생길 공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ABL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노피의 이제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기술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만간 아스코가 있습니다. 미국 종양 학회인데요. 사실 미국의 바이오에서 양대 큰 학회가 이제 아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코에서 담도암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건 주목이 되는데 이미 작년 5월에 해당 약물 치료제가 중간 발표를 했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코에서 담도암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발표하는데 수치가 아주 좋다. 이러면 이제 ABL 바이오의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당 약물을 갖고 다른 이제 그 국내외 회사랑 라이센스 계약을 또 체결할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ABL 바이오가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상훈 대표가 그 부인에게 한 5억 6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서도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예, 상상인 저축은행이 이제 비추로시스에다가 전환 사채권을 갖다가 333만 주를 이제 인수했다는 공시입니다. 전환 사채권 자체는 뭐 꼭 나쁘기도 하고 좋게만 볼 수만 없는 것인데 해당 사항을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데 비추로시스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 갖다 통합해서 이제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전환 사채권을 갖다 인수한 것이 상상인 저축은행이고 상상인 저축그룹은 이미 비추로시스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환 사채권이라는 거는 한 그 취득 전환가액이 1,500원 정도고 이 1,500원이 넘으면 사실은 상상인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비추로시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상인 저축은행은 이제 제가 지난주엔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장사들이 1금융권, 2금융권 다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상상인 그룹에 가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금융권에서 대출해주지 않고 2금융권에서 대출해주지 않는데 상상인 저축은행이 대출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당히 금리가 높게 책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장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인 저축은행이 대출해주거나 뭔가 관여했다는 것은 해당 상장사에게는 사실 되게 자금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추럴시스가 이번에 이제 위기를 잘 돌파해야 한다면 또 한 번의 주가가 뛰겠죠. 하지만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비추럴시스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에 사실은 플러스로 적자가 되는지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건 기업이 실제적으로 매출을 갖다가 올려서 생긴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재무 활동 흐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추럴시스가 2분기 연속, 그러니까 지난 작년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적자였습니다. 4분기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선다면 그때 비추럴시스에 대해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지만 이번에 이제 상사인 저축은행이 무려 331만 주의 이제 그 시비를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3년여 만에 거래 정지가 해소가 됐는데 뭐 그 이후에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